그래서 이 임상이라는 용어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까? 병원 용어입니다. 그죠? 병원에서 썼는데 이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수업 연구를 이제 수업을 임상적으로 접근하고 연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임상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한다라는 거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성장시켜 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가는 과정들을 갖다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거든요. 책을 가지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병원 아니거든요. 환자들 옆입니다. 그야말로 병상 옆에서 의사들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의사들처럼 교사도 이제 의사들이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장소에서부터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해 나가듯이 교사들도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실천인 수업 사례에 입각해가지고 그 수업 사례를 검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형성해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이제 학교 안에다가 만들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1세기의 전문가상을 도널드 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성적 실천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성적 실천가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현장에서 나의 일을 갖다가 성찰하고 검토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일을 다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업의 임상적인 연구의 목적은 수업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왜 수업을 임상적으로 접근하고 임상적으로 연구해야 되는가를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적인 작업입니다. 그 지적인 작업 안에 그야말로 수업에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야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의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잘못되면은 결국에 의사가 잘못했을 때 환자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이제는 정확하고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초를 다져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업의 임상적인 연구, 수업의 사례를 통해서 하는 임상적인 연구는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 실천의 현장에서부터 가르치는 일의 실천적인 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업을 움직이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는 이론적 지 이전에 실천적 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실천적인 지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업 임상적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수업의 사례입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그죠? 학습자 아이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움의 공동체에서 학습자를 본다, 배움을 본다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죠? 수업이라는 그 사례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교사가 무슨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연구 대상은 수업 사례. 그리고 연구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사례를 축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수업의 사례 연구.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사의 전문성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교재 연구, 다른 사람이 교재 연구의 깊이를 같이 음미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갖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학습자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반응들을 갖다 연결지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수업 사례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결짓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걸 책으로 해가지고 외운다고 하면 그 수업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국어 시간에 춘향전을 배울 때는 춘향전을 읽는 아이와 춘향전을 생각하는 아이를 연결짓는다. 그게 수업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어떤 기술이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업은 이제 임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상적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설적인 논리는 첫째, 이 학교라는 곳, 교실이라는 장소가 그야말로 교직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교직 전문성은 교직 전문 대학원을 세워가지고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실제 수업의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수업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수업 임상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임상 장학은 있습니다. 그죠? 장학의 개념이지. 수업의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장인 겁니다. 배움의 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 교실 단위 하나하나가 그냥 실험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선생님들의 교직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단위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학교를 하나씩 개혁을 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학교 규모가 작으면은 인근 학교 같이 다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같이 모여가지고 한 지역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 그리고 이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사례 지식으로 축적되고 전승된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수업 사례거든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수업에서 발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사를 전문가라고 표현할 때 저 선생님 교무일에 굉장히 능하다고 그걸로 전문가라고 안 하거든요. 수업인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건 수업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직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성이라는 건 사례 축적인 겁니다. 사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교직 경력이 오래되었으니까 저 선생님은 수업이 굉장히 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은 안 그렇다고 했거든요. 교직 15년 정도부터 막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신날 때가 한 3년까지가 신날 것 같거든요. 어떻던가요, 선생님들은? 3년 정도까지는 신나잖아요, 그죠? 3년 정도까지는 신나고 임용고사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했으니까 처음 교사 되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어디 있겠나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좀 쉬다가 하자가 되거든요. 3년 정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다음 10년 정도부터는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딱 뭐가 틀이 잡힐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심각하게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15년 정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이 선생님들하고 그 비공식적인 연구회가 많거든요. 그 비공식적인 연구회 40, 50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 연구회 할 때는 그래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20대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지금 나가는 모임에는 20대 선생님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대도 20대 말 정도죠. 그죠? 갓 교사가 되어가지고 오는 선생님들은 드물고 40, 50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0, 50대 선생님, 여선생님들이 특히 굉장히 힘들어 하신대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막 수업 공개해라 뭐 해라 그러고 막 하는 이야기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은 나를 간두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수업을 못해서 힘든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 사례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축적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례를 가지고 축적하고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교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으로 학교나 교실이 그 배움의 장이 될 때 그 안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교류가 되잖아요. 그죠?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임상적 연구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가설적인 논리라는 거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직견이나 식견, 교사의 견해거든요. 교사가 수업에다 가지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 다 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스님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이라는 건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사례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세세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님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수업 상황의 시간의 경험들이 다른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직연 이라는 굉장히 다채롭고 복잡합니다. 이 다채롭고 복잡하다라는 거는 수업을 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들하고 기회가 되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이 이번에 한번 보셨던 수업을 다음에 또 한번 봐보세요. 그죠? 아니 오늘 보고 내일 또 보더라도 똑같은 의견이 안 나옵니다. 또 다른 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도 다양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채롭고 복잡한 그것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기술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걸 갖다 잘라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채로움과 그 풍부함을 전부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업의 임상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게 필요하다라는 또 이야기거든요. 수업을 임상적으로 연구를 한다는.